생간즙 처방에 대한 견해. 두 번째, 가자 캘리포니아 진료그룹 병원과 또 거슴 연구소는 그동안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수출한 간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1989년 10월 3일자로 멕시코 병원에서는 송아지 생간즙 투여를 중단하자는 결정을 보았다. 생간즙을 중단하려 하는 지시는 미국에서 공급해주는 송아지 간즙을 먹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이 되었다. 모든 미국인 환자들을 위한 계획에서는 간즙이 당근즙으로 대체되는데 각 당근즙에 500mg의 말린 간, 스피루나 또 이게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위독성에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수돗물이 염화 처리되어 있으면은 수프와 차 그리고 과일을 할 때 물은 샘플이나 증류된 물을 이용하고 녹즙을 만들 때 원심 분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착즙기만 하지는 않다. 녹즙을 재료는 당근, 사과, 푸른 잎사귀 등을 섞어서 이용해야 하며 당근, 사과즙의 푸른 잎사귀 즙으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투약은 이렇게 해서 10%의 포도슘 용액을 한 숟가락씩 녹즙에 탄다. 매일 아침 비타민 E를 2알씩 먹고 우르골 용액을 녹즙에 탄다. 릴리사 제품 최엑소를 또 탄다. 2개씩. 잠들기 전에 비타민 A 생선간으로 만든 것인데 비타민 A를 2알씩 먹고 아침과 밤에 하루 2번씩 50mg짜리 비타민 C를 먹는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릴리사 제품 370인 생간 추출액을 이렇게 근육에 식사 후에 아시도를 2알 먹고 처음 관장을 한 후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것 외에는 일체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스피린 하나, 비타민 C 또 100mg 단위 그리고 투약도 24시간에 4번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관장은 매일 커피 관장을 2번씩 하면 되지만 식사 후에 1번씩 3번 하는 것이나 좋다. 3에서 4주의 치료를 받은 후에 병의 정도와 환자의 반응에 따라서 지방을 뺀 보통 요구르트를 매일 2잔씩 먹고 크림과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권장한다. 4에서 6달 상태에 따라서 생선, 닭을 찌거나 구워서 먹을 수가 있다. 자, 강조해오고 만성질환자는 또 금지식품과 작업물 가운데서 신선한 딸기류와 이꽃 이름은 제외한다. 제독은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2-3회씩만 커피 간장을 해도 된다. 하루에 신선한 녹즙의 섭취는 하루에 4-5잔으로 충분하며 오렌지 한 잔을 보태야 한다. 반드시 마시기 전에 준비한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당근과 사과즙을 푸른 잎사귀즙과 혼합해도 되며 원심 분리 녹즙기를 이용해도 된다. 치유 효과를 빨리 얻으려면 녹즙을 더 마시고 착즙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수프와 식사법은 지켜야 한다. 초기 치료를 마치면은 대개의 경우의 환자들이 일터에 나갈 수 있는데 이때 점심으로 수프를 담아서 신선한 녹즙 구운 감자, 신선한 혼합 샐러드, 과일 등을 먹어야 한다. 자, 그리고 공급되는 수프차 이렇게 해서 증류수를 취해야 하고 염화 처리된 치약이나 효소 방해 약은 살충제, 페인트, 겨드랑이 밑에 방치제, 또 독, 땀구멍을 막는 화장제 이런 것을 멀리 해야 한다. 초기에는 채식만 하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특정의 우유 제품 또 치료제에 함유가 된다. 버터밀크, 요구르트, 포트, 치즈 등이 그리하다. 그것은 박사는 지방과 염분이 없는 제품을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버터밀크가 휘저어서 만들어지지 않고 종종 배양해서 만들어지며 소금을 치기도 한다. 치료를 시작한 지 3에서 6주가 지나면은 환자의 식단에 버터밀크가 추가되는데 거기에 지방과 염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용을 표시할 때 잘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치즈나 카티 치즈는 크림이나 염분을 넣지 않은 탈즙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반드시 자연산 요구르트로 하고 이렇게 과일, 당분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방향제, 지방을 제거한 우유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제품에 또 지방이나 소금이 첨가되어 있으면 제외해야 한다. 맞는 것만 이용해야 한다. 저는 괴팅겐 대학의 마이어 교수가 맨 처음 이렇게 이용한 커피 간장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쿼터의 물에 3숟가락 가득 커피 가루를 넣고 3분간 끓인 뒤에 다시 10에서 20분간 약한 불로 끓여서 체온 정도로 관장을 시킵니다. 환자들은 커피 간장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독 작용을 수행하면서 고통이 사라져서 우리는 진정제를 치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4일 후에 그 환자는 안정제 없이도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라고 했네요. 과정에서 저는 모든 의사들이 증상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증상에 불과한 것이었죠. 증후의 이면에는 근본 원인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뇌, 폐, 뼈, 복부 그리고 간의 원인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증후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궤력 치료를 통해서 제가 얻어낸 결론은 모든 대형성 질병의 경우에 증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체 즉 몸의 전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를 다뤄야 할까요? 저는 조금씩 연구를 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화관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화관. 우리가 섭취한 모든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고 모든 소화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최종 산모리까지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려면 모든 독소와 유독물질이 제거되어 체내 조직에 아무것도 축적되지 않아야 하는데 궤력치료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다른 대형성 질병의 경우에도 분명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암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암도 소위 대형성 질병이며 모든 대형성 질병은 먼저 전 인체를 해독해야 합니다. 다시 저희의 궤력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력의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위액을 만들어내는 일을 도와주는데 간은 췌장에서 트립신, 펩신, 리파제 같은 소화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주는데 이들 작업이 모두 내장신경계의 도움으로 조절됩니다. 간의 기능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루돌프 센하이머를 통해서 알게 된 산화효소의 활동을 재개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요. 암 환자들의 경우에 산화효소의 기능이 낮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화효소의 기능이 매우 낮다. 이제 암치료의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요즘 몇 년 동안에 암에는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구성요소인 인체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국구적인 즉 증후입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구성요소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면
국부적인 증언은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하려 합니다.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소화관과 간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 소화관이 대단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독이라는 말은 쉽지만 암 환자들을 제독시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전되었을 경우에 환자들은 거의 먹지를 못합니다. 환자들에게 위액이 없고 간과 췌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어렵다. 이런 선생님께서 이 치료를 결국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제가 이 치료를 고집했다는 내용으로 보장해 드리죠. 그래서 결국 사인을 한 서약서를 받고 나서 시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집. 저는 처방전을 적었습니다. 그 처방전은 제가 좌우 불호 교수와 매년 대학교에서 사용한 기력 환자를 처방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대학에서 그 처방법으로 환자들을 들었는지 효과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치료법이 암 환자에게 효과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결핵과 암은 둘 다 신체의 제독이 필요한 퇴행성 치료라는 내용이 의학서적에 계속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직 히포크라테스만이 글로 적었던 것이죠. 내 처방에 따라서 그 환자가 완치되었습니다. 6개월 후 환자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2명의 다른 암 환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가족이었던 한 명은 위험 환자로 수술 도중에 위장 주위의 여러 셈에도 암이 전이된 것을 발견했는데 역시 완쾌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세 번째 환자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의료계에서 한층 더 반발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위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 역시 완쾌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모두 완쾌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났으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자꾸만 잘못된 안티들이 있으니까요. 그 후에 저는 비엔나에 섰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정치적인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6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나 6명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 실패했지요.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들 치료했던 그 요양소는 식이요법 치료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요양소는 다른 요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으므로 식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실패의 원인이 그것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파리로 가서 7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3명이 완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연세가 70이었는데 결장의 부분에 맹장에 또 암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로메니언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례이죠. 환자가 모든 가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분 가족 가운데서 의사가 많이 있었으므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환자의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죠. 그의 유방암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가족들이 매번 쇠약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몸무게는 겨우 78파운드였으니까요. 그는 피골이 상접하였으므로 가족들이 그에게 달근 노른자를 주었으면 했지요. 저는 소량의 달근 노른자를 주었습니다. 임상 30년 신사숙녀자원. 저는 이것의 이유가 좋은 것이지 강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암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청을 받는 순간부터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28년 제가 독일의 빌레펠트에서 내과 의사로 있을 때 한 여성을 치료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숙녀아이가 어디나 아프냐고 물었지만 전화상으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괜찮으냐고 물었죠. 그는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담관암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수술 자극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암치료에 유감스럽게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암 치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거든요. 수술 가능성도 없을 만큼 암에 퍼진 환자의 경우는 물론 결과를 또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결핵과 관절염을 치료한 것을 보고 성과를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고 이렇게 책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서 히포크라테스 시대는 그 시대는 가장 위대한 의사였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그 세대에서 걸쳐서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칭찬을 해주었단 말인군요. 자, 가족들은 세 번째로 기름을 주었더니 암이 자라더군요. 하지만 어쨌건 그때마다 암을 제거해내고 완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암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치료법에 대해서 물어오면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이 나라에 왔습니다. 암에 관한 문제와 처음으로 완치시켰던 새 환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며 그런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약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왔을 때 저에게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개업할 수 있는 면허조차 없었죠. 제가 시험을 치르고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환자들을 집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그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집에서 식이요법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리 시간을 절약하는데 익숙해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온갖 녹조방들의 열의를 보이지 않곤 했죠. 그러한 일들은 벌써 주부의 손에서 떨어버렸으니까요. 결핵치료용 식단은 무염식으로 주로 과일과 야채는 비알루미늄제의 무거운 용기에 담아 자취의 수분으로 찐 채소를 쓰기도 합니다. 이래 뚜껑은 무겁고 잘 맞아서 전기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잘게 간 날 음식을 주로 섭취해야 하죠. 오렌지, 그레이프, 또 사과, 당근즙을 마셔야 합니다. 등등등. 저는 한 물리학자 액화기 환자들은 녹즙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수프도 먹어야 하죠. 모든 자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제 병원이 생겼습니다. 암이 어느 정도 진전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상당히 진전된 사람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 말기암 환자들이 점점 많이 데려왔죠. 저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의 도움을 이뤘다 했죠. 이 통해서 자, 이 요약을 하면은 자, 이 신생물은 고도의 또 세포 상임 신경 교정으로 보인다. 또 저항부에 석회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해독 제독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암치료 30년에 대한 그를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환자의 부인에게 절망적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고 시력 정상적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어졌다. 나중에는 치유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엑스레이, 생검, 수술 검사 등등 투여할 때는 사람에게 칼슘과 인복합체 이 결과는 출혈이 종양의 크기가 커졌고 이 환자들 가운데서 몇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호르몬제 일부 비타민제 칼슘과 인복합체 이렇게 종양을 키우는 효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일부 비타민제가 또 칼슘과 인복합체, 또 칼슘 같은 물질들이 종양을 키우는 것 같다라고 했네요. 암 환자에게 대구 간류와 지방 그리고 달걀 노른자, 크림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몇몇 좋지 않은 것들. 그것은 박사는 환자들에게 성호르몬 대신에 식사 전 로열젤리 또 이런 것을 먹여서 효과를 보았다. 그것을 먹는 사과, 살구, 감자, 토마토 등의 함량을 조사했으며 이들 모두에서 포도슘 함량이 줄어들었고 소듐 함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더 깊게 연구한 결과 토양의 건강이 인류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토양이 생산해내는 식품을 외부 신진대사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인체 신진대사의 기초를 이루어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이끌어주고 유지시켜주며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장외성 또 이렇게 장외성 소화에 기대되는 다른 기능도 유지한다고 보았다. 아주 중요하네요. 이렇게 신진대사가 외부 신진대사라고 했네요. 외부 신진대사도 예, 좋아야 된다. 그것이 없는 음식들이 이렇게 뭐 음식 속에서 뭐 소디움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독소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되겠다 라는 내용이네요.